예,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 오늘 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늘 궁금한 타이밍에 이동훈 대표님이 짠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요. 주제는요, 외국인 매수세가 사실 좀 주춤합니다. 좀 꽤 폭발적으로 사다가 주춤하는데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거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또 시청자들이 환율도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런 얘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주식시장이 주춤주춤하면서 월가에서는 뭐 하락장을 경고하는 목소리들이 불뚝불뚝 꽤 많이 나옵니다. 예, 미국 증시 흐름들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보면 거의 빌런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네. 뭐 악의적으로 또는 어떤 하락장 메시지를 굉장히 좀 세게 내놓는 기사들이 네. 많잖아요. 제가 미국 관련된 뉴스를 쭉 보면 한 8대2 정도 비율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8이 좀 보수적으로 보는 전략가들이 많고 2 정도가 좀 중립, 이거는 좀 양호하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 그러니까 숫자가 주는 어떤 부담을 좀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쯤 되면 좀 상당 부분 꺾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꺾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면서, 그러면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가 더 올라갈지도 모르겠고, 금리를 계속 올린다면 그걸 감안해서 어떤 주식을 샀거나 보유했던 투자자들이 조금은 덜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은 좀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장에서 좀 불확실성으로 볼 만한 어떤 이벤트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경제 지표가 나오게 되면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경제 지표 나올 때마다 일단 겁부터 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석가들이 상당히 보수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미증시를 좀 흔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논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빠진다가 아니라 그랬죠. 흔들릴 수 있다는 근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일견 뭐 좀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좀 공포감이 좀 과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게 좀 시기적으로 좀 그런 특성이 좀 있는데요. 네. 우선 이제 동의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단 저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저게 미국의 어떤 그러니까 2월의 일별 증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15일 기준으로 15일 넘어가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2월 증시가 좀 결과적으로 좀 약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 1, 2년치가 아니라 쭉 장기 흐름들이 그랬다는 거죠. 평균이. 2월 요일 날짜별로 이렇게 표기해 보면 2월 후반부 넘어가게 되면 하락하는데, 그리고 실제로도 보면 2월 통계가 매년 월별로 좀 펼쳐놓고 봤을 때 2월, 5월, 9월이 마이너스가 나는 월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서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숫자를 확인하는 고민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좀 이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로 좀 숫자로도 걱정이 되는 사안이,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CPI라든가 이런 숫자를 좀 보면 CPI 자체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CPI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어떤 항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도 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한번 차트로 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보시고 계시는 차트가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 보면은 각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선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 상단에 있는 파란색 선은 저게 바로 서비스업 쪽입니다. 그러니까 CPI는 떨어지고 있지만 서비스는 전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거고, 아랫단은 그 서비스를 또 세부적으로 나눈 건데 거기서도 파란색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게 주거비용. 그러니까 주거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물가 하락은 이쯤 돼서는 더 이상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차트네요, 그죠? 딱 그 선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구성도를 보여주니까 뭔가 좀 고대 단층을 보는 듯한 물리학 시간에 보는 그런 느낌인데, 확연하게 뭐가 어려운 건지가 드러납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임대 비용이라든가 이런 임대료가 좀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 2분기부터는 임대 비용이 떨어지고 있는데, 요게 이제 반영되려면 아무래도 이제 올해 빨라봐야 올해 봄 이후, 좀 늦으면 이제 올 하반기를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당분간은 어떤 이런 숫자에 대한 어떤 공포감으로 좀 치고받고 하는 구간은 좀 반복될 것 같습니다. 환율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달러원 환율이 1,305원입니다. 매우 사실 떨어질 때 빨리 떨어졌죠. 근데 1,300원을 넘어서면서 지금 불안감들이 오고 있고, 강달러의 기환이냐? 강달러 가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이동훈 대표님 환율 코멘트 좀 해주세요. 그 달러 기준으로 본다면 강달러로 갈 수 있는 가능성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 구성 항목 중에서 유로가 가장 비중이 큰데, 유럽 같은 경우는 경기가 생각보다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되고 있어서 달러가 이제 강세로 가서 원달러 환율이 밀어 올릴 확률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고요. 다만 이제 워낙 약세 요인, 특히 이제 앞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무역 수지 적자가 지금 계속 이어지게 되면 들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더 많다라고 투자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환율을 밀어 올리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반도체 업황을 놓고 보면은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반도체니까 올해 하반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가격이 좀 바닥을 치고 돌아설 거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하기 때문에 환율은 제가 보기엔 한 1,320원 정도가 이제 상단이 되면서 지금 그 부근은 더 이상 좀 밀어올리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서 좀 환율 상승도 거의 좀 후반부 쪽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또 메인 주제인 외국인들의 흐름을 체크하겠습니다. 이미 그 시간을 통해서 지난 이제 쭉 추이를 보면 지난해 이제 하반기부터 외국인이 사기 시작했다는 걸 표로 보이셨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많이 샀는데 이제 최근에 좀 주춤하니까 속도가 상당히 준 것 같다. 더 이상 사기는 조금 힘든 것 같다는 주장이 다수결로 보면 많고 속도가 느려질 거다. 일부에서는 오늘 IBK에서 이제 외국인 매수가 장기화되면서 추세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자료를 60페이지짜리 이런 자료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해가지고 쭉 로직을 보시고요. 그런데 외국인 매수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샀던 거는 크게 4가지 정도의 축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낙폭과대. 그건 이제 이미 이제 지나갔다라고 네네.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피크라면은 이제 글로벌 어떤 수요 환경이 좀 살아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수출 많이 하니까 괜찮은 것 같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리오프닝 효과. 가장 이제 근처에서 수익을 벌, 제가 이제 북쪽이라는 그때 표현 들었을 때 한국, 네네. 대만, 중국 맞아요.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사실은 이제 피봇 기대감이었는데 이 기대감이 좀 꺾였고 낙폭과대는 지워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2개만 남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매도로 확 바뀔 정도는 아니고 이제 매수가 좀 주춤하는 단계로 좀 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아마 이제 3월 초반 중반까지는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외국인들이 매도로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이제 숨고르게 하는 정도 수준으로 보이고요. 3월에 이제 고용 지표라든가 CPI가 나오고 나면 다시 이제 또 인플레이션은 정점이 맞다라는 어떤 시각이 다시 작동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숨고르기, 그 이후에는 이제 매수세 재가동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매도세로 이렇게 돌변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이제 낮다는 거죠. 네. 예, 예. 이번 주 지나면 이제 다음 주가 이제 3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FOMC 의사록도 받고 이제 오늘 이제 PCE 지표 나오죠. 예. 이걸 지나면 이제 3월 이벤트를 봐야 되는데요. 3월에 주목해야 될 주요 이벤트들 또 혹은 좀 증시의 트리거가 될 만한 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이제 중국의 어떤 양회 정도를 제외하고는 네. 그러니까 일정 자체는 좀 부담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고용 지표라든가 이제 CPI도 또 그 다음에 바로 나오게 될 텐데 네. 이런 일정은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사실 리오프닝 했다라고 해서 지금 숫자로 드라마틱하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숫자로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바뀌면서 뭐 예를 들어서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이제는 리오프닝에서 기업들의 실적으로 기대감이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실적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는 중국의 경기가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양회를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서 예. 3월 4일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어떤 이벤트 이 정도가 이제 기대감이 나올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CPI라든가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들은 조금 변동성을 키우는 그런 요인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정협 전인대가 이제 차례로 열리게 되죠. 이번 주말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월 4일, 5일이죠. 전일정에서. 3월 4일이 정협이 먼저 열리고요. 3월 5일 날, 일요일 날 전인대가 열리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회는 2개 회의입니다. 양회. 예. 자, 또 조금 걱정되는 게 이제 러우 전쟁이 안타깝게도 1년을 지금 지나가는데 아직까지 매듭이 안 되고 있고요. 러시아가 몰리니까 뭐 핵 협박을 지금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미중 간의 갈등도 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시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까? 또 걱정 아닌 걱정 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노이즈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특히 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부담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핵 공격을 하겠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서로 핵무기를 제한하겠다라는 걸 갖다 약속을 지키는지 서로 확인해 보자. 근데 우리 이제 안 할 거야. 뭐 이 정도인데 러시아가 바로 또 한 발 물러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하는 거 봐서 우리 이렇게 할 거야라는 식으로 톤 다운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부각되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이게 조금 불편했던 거는 원자재 가격을 좀 건드릴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잡히고 있는 가장 크게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었는데 이걸 다시 건드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제 걱정을 좀 하면서 좀 시장이 좀 긴장을 했었습니다. 다만 원자재 가격 중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게 이제 유럽의 천연가스인데,
유럽 쪽에서는 이미 이제 천연가스 구매를 파이프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뭐 LNG 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배를 통해서 실어 나르는 쪽으로 충분히 저장고에 좀 쌓여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또 천연가스 가격이 좀 상당 부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게 뭐 전면적으로 전쟁으로 가지 않는 한 뭐 인플레이션 우려라든가 이런 쪽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높아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심각한 우려로 번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단기 전망 정리하고 섹터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어쨌든 말씀하신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 급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없지만 밀릴 가능성도 없고 지금 수준에서 공방전 지수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뭐 지금은 그러니까 코스피 잘 보면 2,420에서 2,500 사이 왔다 갔다 지금 네.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레벨 다운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저하게 어떤 하락장으로 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뭐 현 단계에서 좀 치고받고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미국 2월 차트 보여준 것처럼 분위기 자체는 새로운 모멘텀이 없으면 조금 지지부진할 가능성은 있다. 2차 전지주가 뭐 엄청 뜨거웠습니다. 오늘은 물론 좀 양상이 다릅니다만, 네. 2차 전지 이번에 뭐 없었던 분들은 정말 소외감을 느끼게 올라갔는데, 예.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입니까? 아니면 뭐 단기 조정을 통해서 좀 더 사도 될까요?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는 계속 2차 전지주는 앞으로 뭐 이제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는 초기이기 때문에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조금 톤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동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저점 대비 2배 올라갔죠. 그러니까 101달러 정도 되던 게 200달러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뭐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주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실적 기대치도 좀 반영이 되면서 또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올해 어떤 증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4주 연속 올라가면 그다음부터는 좀 버거워하는 그런 특성이 좀 있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 로봇 테마들이 4주 올라가고 나서 그다음 주부터 쉬었고, 근데 지금 2차 전지주가 이번 주까지 올라가면 5주가 되거든요. 예. 근데 5주 올라갔다가 오늘 보시면 2차 전지주 되게 많이 빠지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지금 공방하는 구간으로 좀 바뀌어 있고 종목들별로도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단계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제가 말씀드린 단기는 한 2, 3주 정도 차원으로 본다라면 2차 전지 매수에서 매력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쉽진 않다라고 봐야 돼서 1차 전지에 대해서는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봐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뭐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근데 좋은 게 조정받을 때 사야 되는데 그럴 때 관심 없다가 막 오르면 사고 싶어요. 인간의 심리가. 네. 그러면 2차 전지는 조금 숨고르기 톤다운하고 어떤 섹터나 종목을 좀 보면 될까요? 그러면. 그 시장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어떤 올해 들어서 보면 좀 이례적인 어떤 수급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뭐 10월 이후부터는 9월,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계속 매수했는데, 코스닥 수급을 놓고 본다라면 올해 들어서 순매수가 외국인들이 잡혀 있거든요. 아, 특이한 현상이죠. 예, 사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개인이 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매도였다가 이틀 사이에 대규모 매수해서 이제 매수로 잡힌 거고, 올해 들어서 외국인 투자들이 이틀 전까지 1조 1천억 원의 순매수가 누적이 돼 있었거든요. 지금은 좀 줄어있는 단계이긴 합니다만은 매수 주체가 주로 외국인들이다라는 점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탁금이 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개인이 매수한다라고 해서 개인들의 어떤 자금, 힘을 가지고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네. 주도 주체, 그러니까 주도권을 쥐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없는 돈 가지고 수익률 게임을 벌여야 되는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종목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대상이 될 수 있는 업종이 사실 한정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게임, 반도체라든가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그다음에 코스피에서는 최상단보다 조금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 뭐 철강, 건설, 뭐 자동차 이런 류의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류의 기업들이 지금은 뭐 시장 분위기가 좀 조정을 보이니까 같이 조정을 받지만, 이후에는 다시 매수체가 된다라면 외국인 기관 투자들의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면 한 2, 3주 정도는 좀 조정 치고받고 관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기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업종 쪽에서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0시의 시황 해설 전략은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 함께 했습니다. 이 내용은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시황의 해설자들 이렇게 쳐도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